당신은 매일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 바로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와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무시해버려. 하지만 이것은 강한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악의 조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약자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비판자를 단순히 조용히 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권력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스토아적 방법을 해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상위 1%의 남성들과 현실에 지배당하는 나머지 99%를 가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입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방해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의 남성은 정보와 기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바로 이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된 내면의 방어 기제가 발현된 것입니다. 본래 당신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사회가 주입한 프로그램에 의해 당신을 파괴하는 방해꾼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는 내면의 비판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탄약을 제공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긍정 확언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핵심 프로그래밍이 아닌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시스템 자체를 재부칭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큰 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넌 준비되지 않았어. 넌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블록, 가장 큰 오해의 폭로. 싸움은 곧 패배입니다. 내면의 비판자와 싸운다는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 행위는 비판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와 논쟁할 때 당신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꼴이 됩니다. 진정한 스토아는 혼돈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혼돈을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싸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직관에 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메아리와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크게 소리칠수록 메아리도 더 커질 뿐입니다. 스토아는 그저 말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블록, 첫 번째 기술, 생각의 해부, 프로소케, 피로소체. 프로소케는 주의 깊은 관찰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외부 사건처럼 바라봅니다. 아, 나의 무능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군. 흥미롭군. 당신은 마치 표본을 관찰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 그 자체입니다.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구름을 알아차리고 의심이라는 구름이라고 이름 붙인 뒤 광활한 하늘, 즉 당신의 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이 생각들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블록, 두 번째 기술, 최악의 시나리오 해체, 부정적 시각화. 내면의 비판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측합니다. 스토아는 그것을 선수쳐서 예방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좋아, 내가 실패했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돈을 잃을까? 바보처럼 보일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상세에게 임금 인상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판자는 속삭입니다. 넌 해고될 거야. 스토아적 대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거절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은 내 인생이 끝나는가? 아니다. 나는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다.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과정은 두려움으로부터 그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판자의 주무기인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블록, 세 번째 기술, 감정적 거리두기, 스토아적 아파테이아, 아파타이아.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비판적인 생각이라는 사건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분리합니다. 생각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색깔과 고통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경자극의 집합일 뿐이다. 이것이 현실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저 소음일 뿐이다. 당신은 그 생각에 감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통제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더욱 깊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블록, 통제의 이분법.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우주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날씨처럼 그냥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100% 당신의 통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진실입니다. 비판자가 넌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래, 난 부족해 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의견일 뿐 나의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왕국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판자는 당신을 향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블록, 네 번째 기술, 기록을 통한 대화, 저널링. 세네카는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며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비판자와의 통제된 대화입니다. 비판자가 낮 동안 했던 모든 말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망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옆에 스토아적 현자의 목소리로 답변을 적어보십시오.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나는 준비했고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다. 타인의 존중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행동에만 집중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비판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감정에 기반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밝은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블록, 비판자를 데이터 포인트로 활용하기. 당신의 내면 비판자는 당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당신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지도와 같습니다.
넌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공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토아는 이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비판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알려주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파이가 됩니다. 8번째 블록, 5번째 기술, 무관심한 것들의 개념,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스토아 철학에서 아디아포라는 선도 악도 아닌 본질적으로 무관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부, 명성,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내면 비판자의 의견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그의 판단은 당신의 덕밀투이나 인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관심한 것에 대한 코멘트일 뿐입니다. 비판자가 당신의 외모나 재산에 대해 비난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을 나쁘게 만드는가? 이것이 내가 용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이 깨달음은 비판자의 말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에 닿을 수 없는 주변을 맴도는 소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9번째 블록, 6번째 기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면의 비판자가 사소한 걱정거리로 당신을 괴롭힐 때 스토아는 궁극의 관점을 사용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당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유한성을 상기했습니다. 이 연습은 당신을 사소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단기적인 실패와 사회적 판단에 집착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당신의 시야를 확장시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의미 있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비판자의 목소리는 우주적 관점 속에서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10번째 블록, 역할 모델의 내면화, 현자처럼 생각하기.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 혹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스토아 현자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을 공격할 때 잠시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마르쿠스라면 이 생각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감정에 휩쓸렸을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분석했을까? 이 기술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넓고 지혜로운 관점을 빌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안에 내면의 현자라는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현자의 목소리는 비판자의 목소리보다 더 크고 설득력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당신의 조언자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11번째 블록, 7번째 기술, 위에서 내려다보기, 플라톤의 관점. 이것은 메멘토 모리와 유사하지만 공간적 관점을 활용합니다. 당신의 몸을 떠나 도시 위로, 국가 위로, 그리고 행성 위로 날아오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아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문제, 당신의 걱정,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이 위에서 내려다보기 연습은 당신의 에고를 축소시키고 문제의 실제 크기를 깨닫게 합니다. 비판자가 부풀려 놓은 재앙은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관점은 즉각적인 평온과 함께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힘을 줍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12번째 블록, 행동 편향, 생각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기. 내면의 비판자는 생각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당신을 분석 마비 상태에 빠뜨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토아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기 두렵다면 팔굽혀펴기 1개만 하십시오. 보고서를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제목 1줄만 쓰십시오. 행동은 비판자의 거짓말을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비판자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의 비관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13번째 블록,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내면의 비판자의 존재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비판자의 목소리를 없애야 할 장애물로 보는 대신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훈련 도구로 여기십시오. 이 목소리가 없다면 당신은 정신적 강인함을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저항을 수용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연금술사입니다. 비판자가 속삭일 때 당신은 짜증내는 대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14번째 블록, 8번째 기술, 자발적 불편함. 당신의 내면 비판자는 종종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를 과장합니다. 스토아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약화시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금식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불편함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 경험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비판자가 휘두르는 실패하면 끔찍할 거야 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은 이미 불편함을 겪어봤고 그것이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확장되고 비판자의 영향력은 축소됩니다. 15번째 블록, 타인에 대한 봉사. 당신의 초점을 바꾸기. 내면의 비판자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술이나 시간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멘토가 되거나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에게 봉사할 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내면의 사소한 드라마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비판자에 대한 이타적인 해결책입니다.
16번째 블록. 유머의 힘. 비판자를 비웃기. 내면의 비판자는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는 극적인 어조로 파국을 예언합니다. 그의 힘을 빼앗는 의외의 방법은 바로 유머입니다. 비판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목소리를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 목소리로 바꿔서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그가 하는 말을 과장해서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내가 이 실수를 했으니 회사는 파산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결국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이처럼 그의 주장을 희화화하면 그 안에 담긴 감정적 무게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우스꽝스러운 생각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웃음은 두려움의 해독제이며 비판자의 심각성을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17번째 블록. 환경 설계. 비판자의 탄약고를 비우기. 당신의 내면 비판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본다면 비판자는 비교의 탄환을 장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접한다면 그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스토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을 소비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당신의 물리적, 디지털 환경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십시오. 이것은 비판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그가 사용할 무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18번째 블록. 인내심과 과정에 대한 신뢰.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수년간 당신의 정신에 자리 잡아온 습관입니다. 그것을 재훈련시키는 데는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스토아적 기술을 시도해보고 즉각적인 결과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봐, 이것도 효과 없잖아. 넌 변할 수 없어. 하지만 스토아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합니다. 매일 당신이 비판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싸우는 대신 관찰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 결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자체가 비판자에 대한 저항 행위입니다. 19번째 블록. 침묵의 가치 재발견. 내면의 비판자는 끊임없는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 속을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비판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침묵 속에 머무르면 그 목소리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더 차분한 관찰자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중심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스토아는 이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판자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은 이 요새 안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공간입니다. 20번째 블록. 종합과 실행. 당신만의 프로토콜 만들기. 우리는 많은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마스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 닿는 두세 가지 기술을 선택하여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내면 비판자 대응 프로토콜로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비판자가 나타나면 첫째, 그의 말을 생각의 해부 기술로 관찰한다.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 해체로 두려움을 분석한다. 셋째,
행동 편향을 이용해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한다. 자신만의 프로토콜을 만들고 꾸준히 연습하면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판자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 훈련된 군인처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당신 정신의 능동적인 지휘관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면의 비판자는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길들여야 할 야생의 개와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두려움과 관심으로 그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속 침묵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비밀은 비판자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배경소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힘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내면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통제력을 되찾을 단 하나의 도구라도 제공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강하고 의식 있는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방법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